안녕하세요. 고고 역사 현장의 뚜벅이입니다. 오늘은 조선말 개혁의 산실인 운현궁을 가볼 건데요. 함께 가볼까요? 고고! 운현궁 입구입니다. 5대 궁궐급은 아니고 왕, 즉 고종의 아버지였던 대원군이 살았던 집이어서 궁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지요. 운현궁이라는 글자가 참 멋들어집니다. 조선시대에 기상관측을 하던 서운관이 근처에 있었는데 그 고개의 이름을 따서 운현궁이라고 지었죠. 정문에서 오른쪽이 종로, 즉 조선시대 운종가로 가는 길이고 왼쪽은 궁궐인 창덕궁과 창경궁으로 가는 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 불렀는데 조선 역사상 살아있는 유일한 왕의 아버지가 바로 흥선군 이하응입니다. 운현궁은 왕의 아버지인 대원군이 머물던 집이자 고종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민비와 혼례를 치른 곳이기도 합니다. 기획전시실 앞에서 본 전경인데요.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수직사, 노안당, 노락당, 일호당, 유물전시관 등 여러 건물들이 있지만 나무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머무는 궁이었기에 크기도 어마무시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덕성여대 일부와 운현초등학교, 일본문화원과 그 옆으로 이어진 일대 건물들까지 운현궁 소속이었습니다. 담장만 해도 몇이나 되었고 궁궐처럼 4개의 대문까지 있었다고 하니 대원군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고종을 대신하여 조선을 다스렸던 대원군은 왕권 강화와 함께 강력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대원군이 왕이나 다름없는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대원군이 머물던 운현궁을 경호하고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 인원들은 정식으로 궁에서 파견한 인물들이고요. 경호 요원들과 함께 관리자들이 머물던 숙소가 바로 수직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새로 복원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건물의 규모와 크기만 보아도 당시 운현궁의 세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방에는 당시의 생활용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운현궁의 건물들을 돌아볼까요? 영상 앞으로 높고 큰 문이 보이는데 왼쪽의 건물 지붕보다 대문의 지붕이 더 높습니다. 소슬대문은 조선시대 양반이라는 자들이 권세를 자랑하고 싶어 그 상징으로 가마나 말을 타고 안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높은 대문입니다. 하늘을 찌르는 권력을 가졌던 대원군, 아니 운현궁의 상징적인 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소슬대문은 노안당으로 들어가는 대문입니다. 노안당은 운현궁의 사랑채로 대원군이 고종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주로 머물던 곳입니다. 노안은 노인을 공경하며 편안하게 한다는 뜻으로 논어에서 따온 말입니다. 아들이 왕이 된 덕분에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노년을 살게 되어 흡족하다는 뜻이겠죠? 1864년에 지어진 노안당은 조선 개혁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원군은 이곳에서 썩은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는데 비변사와 서원철폐, 경복궁 중건 등으로 왕권 강화를 이뤄냈고 인재등용, 세금제 개혁 등으로 민생에도 큰 효과를 봅니다. 노안당 앞 화단인데요. 조금 옹색해 보이죠? 아마도 운현궁의 전성기 시절에는 노안당 마루에서 보았다면 담장 넘어 덕성여대까지 훤히 더 트여 있었을 겁니다. 노안당 현판입니다. 익숙한 글씨체죠? 대원군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제자였다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그가 서예에 뛰어난 재주가 있었고 난을 잘 쳤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대원군의 글씨나 그림은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수준이 매우 높았다고 하죠. 노안당 현판은 김정희나 대원군이 직접 썼다는 것은 아니고 추사 선생의 글씨들을 모아 만든 현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노안당의 지붕과 처마선이 참 아름답죠? 특히 처마 끝에 강목을 덧대어 차양을 설치한 것이 특이합니다.
햇빛과 빗줄기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요. 노안당의 단청은 없지만 전통 한옥의 단아함이나 자연을 닮은 멋은 그대로 살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운현궁은 조선 최고의 권력자인 대원군이 머물던 공간인지라 건물을 궁궐 수준으로 지었습니다. 쉽게 말해 어느 하나도 허투루 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다못해 부속 건물인 행각과 화단까지도 정통 궁궐을 따릅니다. 조선말 고종이 머물렀던 경복궁의 건천궁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노안당의 내부를 살펴볼까요? 6칸짜리 집이다 보니 방도 여러 개입니다. 방 안에는 여러가지 생활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가구뿐 아니라 그림, 서예, 연적, 탁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원군의 취미인 서예와 그림 그리는 모습을 엿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도시답지 않게 느티나무와 한옥의 지붕, 현대식 건물과 파란 하늘의 조화가 멋있습니다. 여기도 소술대문이 보이죠? 운현궁의 중심 건물인 노락당 입구인데요. 역시 양쪽 행각들보다 대문의 지붕이 높습니다. 노안당에는 주로 대원군이, 안채인 노락당에는 부인인 여흥 부대부인 민씨가 주로 머물렀겠죠? 대문 뒤로 오른쪽으로는 노락당과 1호당이, 왼쪽으로는 잘 정리된 화단이 보입니다. 노락당으로 가볼까요? 그 전에 노락당을 소개하는 안내글을 보도록 하죠. 노락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는데요. 정면이 10칸인 운현궁의 중심 건물이고 고종과 민비가 결혼식을 올린 곳이며 궁궐 건축에 버금가게 지은 건물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건물이 커서일까요?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노안당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곳은 행각을 터서 노안당과 노락당을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길입니다. 노락당인데요. 입구 쪽 문을 제외하면 사방이 건물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북쪽에 10칸짜리 노락당, 동서로 3칸짜리 부속 건물을 제외하면 나머지 방향은 행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칸짜리 노락당인데요.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가족 행사가 열리던 곳으로 고종의 혼례도 여기서 열렸습니다. 노락당 본체와 연결된 동쪽 건물과 동행각입니다. 그리고 동행각과 지붕을 맞대고 있는 남행각인데요. 생각보다 크고 길죠? 그리고 옆으로는 서쪽 건물과 행각입니다.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노락당 건물 뒤로는 북행각도 있습니다. 운현궁의 안채인 노락당 건물인데요. 대원군의 부인이 주로 생활하던 곳입니다. 노락당의 현판인데 조선 후기 무신이자 붓글씨를 잘 썼다고 알려진 신원이 썼다고 합니다. 노락은 아들이 왕이 되니 늙은이가 즐겁다라는 뜻이라고 하죠. 재미있는 것은 운현궁 건물들에는 노자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원군이 주로 머물렀던 사랑채가 노안당, 안채가 노락당, 그리고 노락당 뒤에 안채도 1호당입니다. 전부 노자가 들어가죠. 당시 40대 중반이던 대원군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라고 합니다. 노락당의 부엌입니다. 현대의 주방과는 많이 다르죠. 노락당의 규모가 넓은 만큼 주방의 크기도 큽니다. 각종 그릇이나 솥, 항아리 등 부엌의 도구들은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안채였던 노락당에서 왕비가 될 민자영이 신부 수업을 받았고 1864년 고종과 민비가 혼례를 치른 곳이 바로 노락당이라고 했죠. 왕의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었던 조선의 예법상 왕의 혼례를 치른 노락당은 함부로 발을 디딜 수 없는 공간이 되고 맙니다. 이후 노락당은 가족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연유로 해서 새로 지은 안채가 바로 노락당 뒤편에 지어진 1호당이라는 건물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운현궁의 뒷곁인데요. 뒷곁 처마의 모습도 꽤나 웅장해 보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마 끝에 강목을 덧대어
차양을 설치한 것이 보통 건물은 아님을 나타내 줍니다. 더구나 본 건물인 노락당과 노안당에 처마는 이중 겹쳐마인데 그곳에 차양까지 덧대니 더 웅장해 보입니다. 운현궁은 행각들에도 차양을 설치하는 꼼꼼함을 보여주는데요. 석가래와 차양의 강목이 잘 어울리진 않지만 어찌되었든 햇빛이나 비는 충분히 막아줄 것 같죠? 이번에는 창살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의 창살이 다르죠? 왼쪽이 본 건물인 노락당, 오른쪽이 행각의 창살입니다. 창살의 모습은 뒷겹만 다를 뿐 안은 똑같습니다. 운현궁에 가거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운현궁 이야기는 2편에서 계속됩니다.